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해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게 소년법상 최고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제가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스파링 하자고 하면서 무려 한 약 3시간을 폭행을 가했던 사건이었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8일 오후 한 2시 반경에 이 학생들이 같은 동급생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피해자를 불러내서 아파트의 한 체육시설 안에서 이른바 권투 스파링을 가장을 해서 무려 3시간 가까이 그야말로 무작위한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따라서 사실은 이 신체의 완전한 기능이 해할 정도의 심각한 그래서 중상의 혐의 또 이 공간에 불법으로 2, 3명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 주거 침입의 혐의로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상당히 죄질이 안 좋아서 이례적으로 사실 이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는 뇌수술을 거치는 등 한 달 이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지금 정신을 회복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분마저도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2시간 40분가량 이렇게 맞았다고 하는 것에 너무 공분을 참을 수가 없다. 즉 정확한 가혹한 이 형벌을 부과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청원 사이트에 게시글도 올렸고요. 더군다나 이 정신을 잃었을 때 119 신고 등을 바로 했으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물도 뿌리고 깨어나기를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하는 이런 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골든타임도 놓쳐서 이와 같은 끔찍한 중상의 결과가 생겼다. 이런 호소도 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실 텐데 최고형 구형됐습니다.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 그 배경에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라고 분석하시는지요? 예, 이제 소년법이 있습니다. 이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라 이 소년법에서 정한 이런 최고형을 이제 좀 집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을 한 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가장 최고형으로 이제 정하고 있는 것이 장기 10년, 단기 5년인 겁니다. 형법에서는 최고형이 사형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고형이 조금 달리 규정이 돼 있고 우선은 검찰에서는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한 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범에 대해서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구형을 그리고 공범에 대해서는 장기 9년, 단기 4년의 구형을 해서 이분 결국에는 굉장히 죄질이 조금 용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최고형의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폭행 사실 자체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또 공모 사실 사전부터 이렇게 좀 폭행을 공모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혐의 부인한 것 이런 것들도 검찰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형이야 이제 형을 이렇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서 요청하는 바이니까요. 재판부가 이제 과연 어떤 선고를 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텐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형량이 구형할 때보다 너무 적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해 가족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판단 내릴까요, 재판부는? 우선은 재판부가 다음 달 21일에 선고 이제 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고가 어떻게 날지가 결국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형 자체가 통상적으로는 구형량보다는 낮아지기 때문에 검찰이 더 구형을 높게 하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가끔은 법원에서도 더욱 괘씸하게 봐서 구형량보다도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선고를 하는지 봐야겠지만 단지 결국 구형량보다 항상 적게 나온다 이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형량과 그대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약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더 강하게 나올 여지도 아예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와대 청원이 올라가고 나서 35만 명이 넘어가는 정확하게 37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이제 공분을 함께
공문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청와대가 엄중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히면서 소년법 강화 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웅혁 교수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7만 명이 이렇게 그 동의를 한 것은 그 소년법이 필요는 하지만 소년법의 그 특혜 때문에 이와 같이 흉악범죄자에게도 여러 가지 경미한 혜택이 이루어진다. 예.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그 의사가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소년법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 호기심 때문에 장난감을 하나 훔쳤다든가 이런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선 교화를 시킴으로써 낙인 효과를 그 방지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죠. 예. 그러나 이와 같은 흉악 소년범의 경우에는 나이가 면벌부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실은 경종을 울리는 그 차원에서 엄격한 형벌의 그 집행이 그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이 이른바 소년 보호 처분으로 이렇게 특혜를 봐서 사실은 본인의 행위 자체가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처벌을 안 받구나. 이렇게 잘못된 학습 효과도 있어서 예. 계속된 범죄를 하는 이런 모습이 문제가 되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년법의 특혜는 개선이 필요하다. 적어도 흉악 소년범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지금 그 소년법 개정의 그 취지고요. 예.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도 이 37만 명의 제시에 대해서 소년법 개정을 시도해 보겠다. 예. 그리고 보호 관찰 제도를 실효화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법이 실효화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주의 주장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호 관찰관의 수도 늘려야 되고요. 예. 소년원에 지금 그 과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더 사실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법 개정 플러스 실효화될 수 있는 소년 범죄 예방에 관한 인프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만나봤고요.